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이 비치다의 장우성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대선 있는 해 10월, 12월은 재미가 없고, 오히려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관점은, 직전 대선보다 좀 재미가 없을 걸로 보이는 게, 지금은요, 인플레이션 혹은 고용지표가 훨씬 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얼마나 떨어질지가 문제지, 과연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뭔가 움직일까. 해서, 아까 질문하셨지만, 약간 행보 국면까지 갈 것 같고, 결국 11월 5일날 결정한 다음에 올라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으니까, 아마 한 달 정도는 옆으로 긴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기자님의 논리에 힘을 보태는 게 10년 국채금리가 4.02%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보고 있는 너무 고용이 좋기 때문에 이거 금리나 한 거 잘못된 거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데 다른 거 말고요. 인플레이션이 2022년 여름에 9.0%, 지금은 2.5%니까 물가 빠지는데 인하는 건 당연해 보이고, 물론 이제 50pp는 좀 심했고 물가 빠지는 걸 본다 그러면 0.2 정도 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CME 전망에는 동결도 있습니다. 소수견이지만. 근데 그 동결은 좀 안 돼 보이고요. 왜냐면 글로벌 모든 게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0.25% 가는 게 정상된 게 아닌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0.25%가 쭉 이어지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체는 없죠. 없고, 쉽게 얘기하면 어제도 골드만삭스가 경기 침착률을 15% 잡았는데 15%는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 침체는 그때 8월 초였나요? ISM 제주에 못 나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고용이 안 좋을 때 나온 얘기고, 경기 침체가 사실은 지금 GDP가 3.0%인 국가에서,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고용이 좋은 국가에서 침체가 너무 어울리지 않는 얘기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국가 단점이 있는데 너무 시장 약세론자가 그 딱 집어서 그런 지표를 부각시키면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침체는요, 그 어디에도 지금 흔적이 없고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침체라고 하면 뭔가 GDP가 빠지거나 해야 되는데 안정화돼 있고, 그 다음에 고용이 25만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침체? 좀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건 아마 점점 없어져갖고 내년에는 아예 침체 말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어제 넷플릭스가 투자하기에 상향이 있고 하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은 뭘 볼까요? 하향이 갑니다, 하향이. 그러니까 흔히 미국 장을 보시는 분들이 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너무 부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비중이 약 15%면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왜 보냐? 아까 너무 좋으니까 약간의 좀 안 좋은 기사에 몰린 게 아닌가, 이목 집중된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경기 침체는 흔히 저희가 얘기하지만 어떤 경제학자도 예상하지 않는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분기 어닝은 좋다고 보고 있는데 한 10% EPS, 한 초반대 매출도 10%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좋은 4분기니까 여러분들 이번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올라가는 게.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와튼스쿨의 제르미 시기로서 상당히 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인데, 어제 딱 얘기했죠. 너무 경제가 좋고 실적이 좋아지는 바람에 올해 지수 목표를 6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도 많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재 미국에 대한 시장의 경제 좋지만 실적이 더욱더 좋은 걸 보게 되면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니고 오히려 관망할 때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AI주가 옆을 기는 모습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 하여간 종합적인 것은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한 업종이 금융업종, IT 업종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봤다는 관전 포인트는 물가 하락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인플레이션 하락이 될 때 좋아진 업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동산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AI 열풍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업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최근에 보고 전력 수혜주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선 변수인데, 이거는 약간의 대선 변수는 어떤 뭐 카멜라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가 있는데 그건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중요한 건 대선 변수는 뭐냐면, 대선 때 보통 돈을 많이 풀어갖고 장이 올라가거든요. 사실 보고 있는 3분기는 나쁠 게 없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특히 IT 금융업종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번 나왔던 소매기업의 경기 부진에 따른 좀 주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것만 안 좋고요. 실제 보게 되면 다 좋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가 올라간 에너지 업종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잠깐의 어떤 유가 그때 올라온 거니까 그거 빼게 되면 전체 10개 업종은 다 좋다고 보는 게 3분기 전망이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11월 달은 단점이 있다면
빅스가 커지는 거, 출렁임이 심한 거 정도 외에는 단점이 없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실적이 곧 다가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3분기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빅테크가 움직일 거거든요. 지금은 정치적 관망이 필요한 시기니까 지켜보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을 달력에 체크해 놓으시고, 결과를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금융업종이 좀 하락이 좀 심한 편인데, 금융업종은 금리가 빠지면 좋아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대출이 좀 줄지만, 대출 활성화되는 걸 본다 그러면, 금융가가 좋아지기 때문에 3분기 어닝 첫 번째 하는 기업, 금융주가 좋다고 보시면, 뭐 깔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술주 너무 좋고요. 너무 좋고, 마이크로는 사실, 고점 내 반토막까지 갔다가 반등한 기업인데, 차트 분석상 어디에도 맥점이 없어요. 근데 한 번에 끌어올렸죠. 시적 때문에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미국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마이크로 시적이 잘 나왔던 것은 인공지능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좋은데, HBM에 따른 그 판매인데, 이미 내년까지 다 매진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매그세븐 실적은 너무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 차트를 준비한 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현재 보고 있는 전체 업종에서 실제 가장 좋은 업종이 IT 업종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차트가 올해 3분기에만 전년 대비 30%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재미없는 거 빼고요. 시장이 좋아지는 모습 보이면 아마 시장이 임박해지면 반등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적어도 아까 얘기한 대로 테크업체 팔지 마시고 보유하시는 게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매그세븐의 수익은요, 전년 대비 13.6% 숫자입니다. 매출은 17.1%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게 아까 했던 전체 업종 1등이니까 매그세븐은 실제 실적이 거의 지금 S&P를 떠받치는 업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가 왜 못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 계속 조금씩 어닝 리비전이라 해서 실적에 대한 이익 성장률을 계속 올려요. 조금씩 올리기 때문에 아마 실적 임박해지면 제가 보기엔 좀 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저는. 예.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다만 여러분들은 적어도 테크 업종은, IT 업종은 파는 게 아니라는 거, 실적이 워낙 좋은 업종이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없다는 것은 일단은 뭐 주가 자체가 재미없으니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적은 알기 모르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나오는 3분기 어닝에 대해서 EPS가 0.74입니다. 매출은요, 매출은 대략 보게 되면 지금 325억 달러. 근데 다 들으면 그냥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EPS 0.74는요, 전년 대비 85% 증가한 겁니다. 작년에 대비 85%, 1년 만에. 매출은 전년 대비 80% 증가한 거거든요. S&P 500 중에서 이렇게 80%대 증가한 기업은 엔비디아 유일합니다. 들으시면 처음 그냥, 좋네가 아니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있는데 갑자기 제 키가 더 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EPS가 계속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보시게 되면, 원래 EPS가, 주평균 0.2% 이상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재 엔비디아 블랙을 빼고도 우리 월가 전문가분들이 실제 잘 나올 것 같은 이거를 주마다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계속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냐면, 지금 보시고 있는 엔비디아는 우리 매그세 빅테크에 대한 관점도 크지만, 최근에 아시겠지만, 소버는 AI 아시죠? 각 지역, 국가별로 어떤 독립적인 AI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AI 스타트업까지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AI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거의 모든 부분을 아우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약간 블랙의 칩이 없으니까 재미없다 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시야가 좁은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더 넓게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지금 관여하지 않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봤던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런 템포로 가게 되면 실적이 다음 달 나오는데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0.8까지 가지 않을까, 제 물론 느낌입니다만. 근데 아까 했던 매출 전망 320억 달러가 좀 더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점을 보고도 뭐 별거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고, 현재 주가를 보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고 있는 주가는 현재 지금 연간 EPS가 4달러거든요. 4달러 곱하기 만약에 30배 하면 120달러죠. 만약 40배 하면 160이거든요. 근데 5년 평균 PR이 40배이기 때문에 160이 적당한 겁니다. 근데 160에 지금 얼마입니까, 주가가? 130, 130 좀 안 되죠? 그러니까 훨씬 싸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블랙이 없는 거 저조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가 정상화 될 거다.
라고 보는 관점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이때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것이고 적어도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충분히 더 이익을 보고 팔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수의 심장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좀 답답한 거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시장에 대한 매출 성장이 2030년이면은 원화 베이스 2,000조 원 시장입니다. 2,000조 원. 현재 엔비디아 갖고 있는 현재 매출이 약 200조 원 나오거든요. 그럼 저거 10분의 1 아니겠습니까? 10분의 1인데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약 90%가 누굽니까? 엔비디아죠. 근데 만약에 2030년 가서 2,000조 원 시장의 90%는 좀 무리한 거죠. 그럼 얼마 정도면 적당할까요? 현재는 90% 시장인데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엔비디아가 조금씩 점유율을 잃어가면 한 반은 되겠습니까? 50%?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됩니까? 반 잡으면 1,000조 원. 1,000조 원, 현재 200조 원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엔비디아가 반 잡아가면 1,000조 원이 5배 커지는 거죠. 200조 원이 1,000조 원이니까. 그죠? 5배 올라간다고 간단한 계산이 간단한 계산.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계산인데 5배면은 7년 동안 앞으로 6년이죠? 6년 동안 5배 올라가는 게 작은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왜 답답하냐면 그거 다 알아요. 내일 나오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근데 왜 답답하냐면 당장 오늘 내에 움직이지 않는 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갑자기 가던 기업이 딱 멈칫하는 거에 대한 불만 있는 것이고 과거에는 몇 배 올라간 종목 왜 쉬고 있지? 않은 건데 모든 기업은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 갖고 주가 못 갑니다. 그럼 지금 나오는 실적이 아까 있지만 블랙이 없지 밋밋하지만 아까 봤던 더 슈퍼급 나오면 야 블랙이 없이도 밋밋해? 그러면 만약에 블랙이 나오면 더 많이 올라가는 관점이 바뀌면 이제 또 탄력이 바뀌겠죠. 제가 보이는 관점은 여러분들 보이는 인공지능 시장에 대해서 만약에 2,000조 시장이 아니야. 엔비디아 갖고 있는 점유율이 만약에 그 점유율 계산한 다음에 저는 개인 70%인데 70%면은 1,400조 원이니까 7배 커지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그렇고 여러분들 많이 보시기에 나 아니야. 뭐 2배야 3배 해도 심지어 2배 3배도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는 현재 인공지능 시장을 계산하면 현재 보고 있는 엔비디아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저 싼 걸로 보이고 오히려 지금 주가 빠지면 조금씩 모아가는 게 전략이 맞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씀드리죠. 차트는 재미없어. 저도 인정하죠. 재미없습니다. 재미없는데 모든 주가 매일 올라와서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힘을 비축하는 시기고 그 다음에 블랙에 대한 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블랙에 지은 칩 문제가 좀 주가에 녹아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가 좀 옛날 얘기지만 그 소환장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 받은 건데 그거에 좀 주가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소환증 없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또 한 가지가 최근에 중국에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 칩 쓰지 말라고 하는 공고사항이 있었던 것도 악재인데 그것도 안 쓰면 안 써도 많이 팔려요. 기업이 커지면 좀 게을러지거나 안일해지는데 최근 행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엄청 바빠요 이분이. 보는 AI 스타트업도 같이 관여해서 도와준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버는 AI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각 국가별의 독립적 AI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또 다니면서 그런 걸 계속 전파합니다. 전파하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오라클과의 또 협력을 또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 오라클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라클은 그 자체 칩을 안 만드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오라클은. 근데 아시겠지만 빅3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 칩을 만들어요. 만드는데 물론 협력하고 있지만 만드니까 이 젠슨랑 입장에서는 안 만드는 오라클과 더 협력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고 AI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소원 AI에 대한 강조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지만 그 대기업 중에서도 칩 못 만드는 기업에 또 행보를 보이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갖고 엔비디아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저는 엔비디아인 젠슨왕이 사실 회자가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는 분이니까 아까 했던 거기다 더하기 블랙의 칩만 더해지면 뭐 엄청난 거죠. 글쎄요 지금 저 엔비디아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어제 오늘 주가 빠지는 건 걱정이지 큰 그림에서는 절대 걱정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180을 얘기했습니까? 제가 놀라워요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딱 정확히 갈 것 같습니다. 12월 가면 180이 아니라 160, 180은 갈 것 같아요. 제가 찍은 거죠. 근데 그건 단순한 게 아까 했지만 EPS 곱하기 멀티플이거든요. 멀티플. EPS가 4다 잡고 아까 했지만 멀티플 40을 잡으면 160이 딱 나옵니다. 그게 가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 만약 그 이해하면 싼 거예요. 싼 거. 적당히 가는 게 그거니까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엔비디아가 끝날 걸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좀 사실 기대감이 많은 종목이기도 하고
실제 실적으로 보면 주가가 좀 비싼 편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순수하게 주가 계산할 때, 근데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져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어제 빠진 거 기억하시죠? 네. 어제 왜 빠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로보택시가 발표가 10월 10일입니다. 네. 얼마 안 남았죠? 네. 원래 평상시 테슬라 주가 올라갑니다. 네. 원래 왜 빠졌냐면, 로보택시가 주주분들은 바라시죠? 네. 바라고 있는데, 어제 제가 얘기한 그대로 로보택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꺼려요, 지금 미국 분들은. 왜냐면 로보택시가 움직이는데 본인이 거기 타고 있는 건데 개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보고 있는 현재 미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로보택시 사건 사고가 수백 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서 오는 갭이 큰 거죠. 실제 테슬라 로보택시는 좋아하지만 나는 이용 안 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그 자체가 주가에 연동된 게 뭐냐면, 난 이용 안 하는데 누가 이용한다는 거죠? 나도 이용 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로보택시의 기대감은 예전에 막연했던 기대감이 진짜 만들어지면 내가 그 차에 타야 되는데 탈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안 탄다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갭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과 약간의 실제 내가 탈지 말지에 대한 그 갭이 주가에 녹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보택시 뺀 다음에 향후 테슬라에 대한 주가 원동력은 뭐가 있죠? 전기차는 안 되고 있고, 전기차는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전기차는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그럼 뭐가 있죠 또? 로봇? 그죠. 옵티머스가 있는데, 옵티머스는 사실은 좀 먼 얘기기도 하고, 제가 볼 때 옵티머스가 나올 시점은 또 이미 아마 경쟁이 또 있을 거예요. 로봇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아마 아시겠지만,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가서 보시면 식당에 지금 로봇이 와서 서빙하죠. 네.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아질 거, 특히 중국이 많아질 거니까. 그러면 일단 당분간에 테슬라 원동력이 무엇일까? 라고 보시면 저는 약간의 퀘스천 마크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주주분 죄송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막 무슨 뭐 어떤 비판의 생각이 있거나 간절함이 주가를 끌어올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는 그 관점이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금이 없어요. 아니, 그 현금이 없다는 거는 최소한 내가 이제 마음 먹고 투자하려고 그러면 HTS에 돈 넣을 때 달러가 없다는 거. 다 주식을 샀어요. 전부 다. 왜냐면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약에 돈을 벌어서 넣으면 현금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장이 무서우니까 주식을 좀 팔고 현금 확보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체에 대한 생각인데, 무서운 거 맞죠? 무서운 거 맞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팔았다는 것은 더 빠질 걸 예상해서 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이크론처럼 다음날 갑자기 급등해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미국 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판 다음에 급등해 버리면 그거는 마음이 되게 아파요. 아프고 막 후회할 수 없죠. 그래서 미국 주식 파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산 다음에 뭔가 부족하면 돈이 생겼을 때 내가 만약에 너무 마이크론에 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가치를 매입해서 섞는 거죠. 섞는 거.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전문가 분들이 장이 어려우니까 주식을 팔고 현금 확보한 다음에 더 빠지면 산다는 이런 논리 있지 않습니까? 더 빠지면. 더 빠지는 게 얼마나 빠질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거 안다는 겁니까? 쭉쭉 올라가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 책임 못 지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고, 그 다음 여러분들 오늘 당장 보게 되면 S&P 100이 사상 최고치 금방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방 있어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은 심지어 다우도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엔비디아는요, 사상 최고치 밑에 있는데 얼마나 밑에 있냐? 약 9.3% 밑에 있습니다. 모르시겠지만 9%면요 이틀이면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많이 빠진 것 같지만 거의 사상 최고치 밑에서 놀기 때문에 항상 그래요, 항상. 근데 여러분들 뭘 빠지면 산다는 거죠? 물론 오늘 130인데 129에 사면 좋겠죠. 근데 이따 때문에 파는 게 아니고 더 빠진 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장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심지어 또 빠지면 무서워요. 못 사죠.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놓치고 또 놓치어서 나중에 후회하고, 미국장 투자 광고 아까 했지만 추세만 순응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금 확보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환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했지만 좀 더 보태면, 장이 빠지면 실적이 좋은 우량주에 투자하라. 실적이 좋은 우량주가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딱 종목을 찍어줘야지. 네. 그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장이 어려울 때 잘하는 거거든요. 네. 전 저도 얘기할 수 있죠. 저한테 많이 물어보면 잘 하세요.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렇게 불명확한 얘기는 증시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아마 여러분들이 다시 곱씹어 보시면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얘기인지. 장 빠지면 주식 판 다음에
현금 확보해놓고 덧받아 산다는 거? 그거 못돼. 그 당시에 가면요. 저도 이번에 중동 긴장이 터지고 나서, 당일날 줄 살려고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더 빠지면 어떡하지? 저도 그러는데, 심지어 저도 그러는데, 여기 같이 보실 서학개미분들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예, 그건 쉽지 않은 얘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